네, 사람답게 사는 법을 생각하는 꽃보다 인권 시간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되면은 가장 바쁜 곳이 아무래도 택배 회사일 것 같은데요.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들의 하루 일과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고요. 새벽부터 나가서 물건 분류 작업해야 되고 보통 점심 건너뛰고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택배 배송하는데 이게 온통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요즘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만큼 택배도 늦어지고 청취자분들께서도 택배를 밤에 받으신 경험이 좀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럼 그 시간까지 택배 기사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렇네요. 겁니다. 보통 18시간씩 일하는 것도 보통이고요. 명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렇게 택배 기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하는 거 보면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많이 봤습니다. 네, 뛰어다닐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택배 산업은 해마다 10%씩 급성장을 하는데 택배 기사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택배 산업에도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롯데, 대한통운.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중에서 쿠팡 정도는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는 지입제라고 그래가지고 택배 기사들과 회사가 이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노동자죠. 그런데 이걸 특수고용 노동이라고 하는데 지위는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택배기사가 운영하는 차도 자기 차고 네. 거기 로고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도색해야 되고요. 네. 유니폼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품 배송 단가도 되게 낮아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물건을 배송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불공정 거래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보상도 크다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정작 택배기사 몫으로 돌아가는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보통 화물 배송비가 대개 3,000원쯤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2,200원을 회사가 갖고 800원을 택배 노동자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브랜드나 또 영업망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는 거고 실제로 택배 배송은 택배 노동자가 하는데 불공정 거래고요. 또 800원이라고 해서 다 갔냐 그런 게 아니라 부가세 10% 떼야 되고 대리점 수수료를 또 10%를 다시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800원이 640원으로 주는 거고요. 여기다가 차량 구입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구입비, 또 기름값, 자동차 보험료, 정비, 관련 유지비가 모두 다 택배 노동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는 앉아서 돈을 벌고 뛰어다니는 택배 노동자는 별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격차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좀 열악한데 근데 최근에는 또 택배업계 징벌적 페널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회사마다 다른데요. 네. 이를테면 열흘 안에 물품을 반송받지 못하면 전액 배송한다든지 고객에게 욕설을 하면 100만 원 하는 식으로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페널티를 매기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택배 노동자 중에 고객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런 문제 제기만 있어도 배상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네. 회사가 노동자에게 완전히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와 관련해서 고객의 서비스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전부 택배 노동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회사가 챙기고 위험이나 불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해 초에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노조 설립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요? 아마 곧 노조 설립 필증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건 이제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법원 판결로도 그렇고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 직접 고용이든 간접 고용이든 특수 고용이든 누가 말해도 노동자가 분명하고요. 네. 노동자가 분명한데 노동자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이고요. 택배 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택배 노동자들의 인권을 정부가 제대로 보장해 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 설립을 인정해 주든지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요구를 뭐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을 거고요. 노동조합이 아니면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그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번 추석에는 좀 택배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께 좀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 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